자, 오늘은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라고 하는 단원을 선생님이 해주겠습니다. 생물의 분류 체계. 자, 이게 이제 분류의 목적과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분류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 단어가 중요하죠. 무슨 관계를 찾는 거야? 유연관계. 유연관계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특징. 얼마나 가깝냐. 뭐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체계적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그럼 여기 이제 종의 개념이 뭐냐? 우리는 무슨 종이야? 우리는 사람 종이라고 해요. 사람 종,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이 그냥 딱 봐도 그냥 사람인 줄 알지. 우리가 원숭이 보고, 제가 사람인가 원숭이인가 그러진 않잖아, 그치? 사람은 확실히 사람인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린네가 이제 형태적, 그러니까 모양을 그림을 보고 형태를 보고 이제 분류를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개체의 어떤 형태의 중점을 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생물학적 종의 이제 개념이 확실하게 정해졌죠. 종의 같은 종의 개념.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같은 종의 정의는 새끼를 낳는다? 아니야. 자손을 낳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그 두 종이 아니지,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는 같은 종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새끼는 낳을 수 있어. 호랑이 새끼도 아니고 사자 새끼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 라이거 뭐 그런 얘기하나, 타이온. 하지만 걔는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걔는 지만 태어났을 뿐이지 실제로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종을, 걔 두 종은 다른 종이다 각각.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종 안에 뭐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개나 고양이는 자 개끼리, 자, 종이, 우리가 말하는 그 종은 이 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종을 얘기를 해? 아종. 이제 품종을 얘기를 하는 거야, 품종. 그래서 뭐 푸들이 있고, 그다음 시추가 있으면 걔네들은 교배는 가능하지. 그럼 어떤 애가 나와? 시고르 자부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부종은 생식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면, 저 걔네? 늑대가 아닌 이상 걔들은 다 같은 종이야. 다 같은 종이야. 뭐 그게 뭐 크기가 크든 리트리버가 됐든 허스키가 됐든 어쨌든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끼, 자손을 생산을 할 수 있으면 다 같은 종으로 보는 거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고양이 있잖아. 조금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 털없는 고양이, 기타 등등 어떤 고양이가 나오더라도 다 같은 고양이 종이 되는 거지. 근데 뭐 히말라얀이냐 아니면 뭐 그치 뭐 주차장 고양이냐라고 하면 그 이제 또 종을 나누는 거야. 품종, 자부종이냐 아니면. 자, 그래서 이제 분류에 여기 나오면 이거는 외워야 된다.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뭐라냐, 종, 속, 과, 목, 강, 문, 개, 하나 더 역까지 외워야 돼. 자, 이거를 그냥 외워야 돼. 약간 문과 애들이 뭐라고 해야 돼? 태종, 태세, 문단세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자연계는 종속, 과목, 강문계, 역까지. 자, 어디가 큰 거야? 그렇지. 여기가 작은 거고, 그치? 여기가 가장 작은 거고, 여기가 가장 큰 거지. 가장 큰 겁니다. 얘가 가장 큰 거고, 저희가 가장 작은 겁니다. 저희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어디서 진핵생물역, 동물계, 그러니까 여기가 큰 거지. 그 다음에 척추동물문. 무슨 강이지? 강은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종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를 표현을 할 때. 강이 생각이 안 나. 강이 무슨 강이지? 강이? 한강은 아니고. 미안해. 뭐 강이 있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강이 따로 있는데 뭐지?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거보다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닥 뭐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까까세비가 이게 품종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나왔잖아, 품종. 물론 이제 아종하고 품종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야종은 뭐냐면 동일종에서 형태나 지리적 분포가 다른 집단이다. 하지만 교배가 가능하고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생식 능력이 있는. 그다음 변종은 뭐냐면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 그다음 품종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개량된 종의 집단. 얘를 이제 품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종속, 과목, 강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가깝냐라고 하면 이름이 비슷할수록 자, 점점 여기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가 가깝더라도 뒤로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갔다가 끝에서 이해하면 그만큼 가까운 이걸 이제 유연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종을 이렇게 나누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이제 학명이라는 단어가 있어. 학명. 여기 나오는 여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물의 학술적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알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지? 사람을 뭐라고 그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자, 호모 사피엔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야. 호모 뭐가 있어? 또 호모 에렉투스 이런 것도 들어봤지? 그러면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잖아.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야. 그럼 호모가 더 큰 개념이야.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첫 번째 속명 플러스 종소명. 종소명은 뭐 종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뭐래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거고 얘가 더 큰 거지. 알겠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면 돼.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하빌리우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가 더 큰 거다. 호모 안에 여러 개가 있어. 우리는 정확하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이거 이제 삼명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이명법이라고 해요, 얘들아. 이거 자체가 다 이명법이에요. 이명법은 속명 더하기 종소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속명 더하기 종소명. 이걸 이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규칙이 있어. 자, 다시 속명 더하기 종소명 더하기 명명자야. 근데 여기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명명자는 이름을 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 호모 사피엔스 린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린네는 린네가 붙여진 이름이야. 근데 조금 다르지 않아? 봐봐. 뭐가 달라? 호모 사피엔스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이탈릭체로 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규칙이야. 자, 속명하고 종소명은 무조건 이탈릭체로 써야 돼. 그리고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야.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돼. 자, 명명자는 이탈릭체가 아니라 이걸 무슨 체라고 해? 이거를 로마체라고 해요. 정체. 로마체로 써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 자, 심지어 있잖아. 명명자는 생략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한 글자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L 이거 하나만 써도 돼. 대문자. 아니면 생략이 가능해. 자, 린네 써도 되고 아니면 L만 써도 되고 아예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명명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속명 더하기 종소명.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속명 더하기 종소명. 그래서 명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름만 보고도 우리 이제 찾는 연습을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 인이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인이분류는 책에 없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식용식물이면 누구한테 식용이야? 우리가 이게 인이분류야. 우리 마음대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올바르다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지. 식용식물, 뭐 약용식물 어쩌라고,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제 식물을 유형관계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유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봐야죠. 뭐 수중식물 뭐 이런 거, 육상식물 이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분류가 책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류하는 뭐 동정하고 검색표가 있고 요즘 동정하고 검색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개통수야. 개통수. 자, 개통수를 한번 봐볼까? 개통수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대표적 개통수라고 하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여기서. 자, 이게 개통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이. 자, 이게 왜 개통수냐면
봐봐. 얘가 이제 개통수라고 하지. 이 개통수에 이 숫자가 수목할 때 그 숫자야. 나무 숫자지. 나무처럼 보이잖아. 그치? 나무처럼 보여. 나무처럼 보이잖아. 나무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잘 봐. Y축이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Y축이 있는데 이 Y축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래전에 밑으로 가면 오래전에 어떤 특징을 갖는 애들끼리 서로 나뉘어진 거야. 누가하고 누가 나눠서 다와 요 네 개가 나눠준 거야.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났지. 또 시간이 지나서 나와 나머지 세 개가 나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안 적었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얘하고 얘는 봐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붙이지 않았잖아. 이해돼? 자, 다시 이 그림을 그리면 자, 로사 카롤리나가 요렇게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건 달라. 다른 거야. 이건 이제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을수록 서로 어때? 유형관계가 가까운 거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얘가 푸르나스. 여기 보지. 푸르너스 페르시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가 가깝다고 했어?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속명이고 이게 종명이라고 했잖아. 얘가 가장 가까운 거야.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없으니까 같은 종은 없는 거지. 그러면 누가 가까우냐면 속명이 가까운 애들. 얘를 지금 가까운 애들이지. 그 다음에 과목이야. 종속. 자, 종속, 과목. 그 다음에 얘 순서가 아니라 얘가 먼저지. 그러면 얘네들이 누가 가까워? 장미과들이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장미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뽕나무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가까운지 이름을 이제 보면 로사, 얘가 로사 여기 있잖아. 카롤리나가 있으니까 세티게라가 아마 여기가 요거 얘기 될 것 같은데 로사 이렇게 붙어 있는. 그치? 로사 세티게라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푸르너스 페르시카가 여기 나와 있어요. 페르시카. 그래서 페르시카가 있는데 얘다가 푸르너스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푸르너스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다르죠. 그 다음에 얘 5개야. 왜냐면 여기 6개잖아. 6개라서.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같은 목에 있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제가 모루스 알바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정답은 그래서 3번인 거죠. 모루스 알바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먼 게 뭐야? 가장 멀죠. 얘가 저기 나와 있는 아예 과가 다른. 아예 목이 콩목이죠. 이게 비시아 자바 여기 나왔죠. 비시아 파바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걸로. 됐죠? 그래서 이제 유형관계라는 건 뭐냐면 특징이 가장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하고 얘는 가까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하면 이 B는 A하고 더 훨씬 가까운 거야. 같이 옆에 있다고 C하고는 왜? 특징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지? 여기 이제 무슨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깝니? 그러니까 가깝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 해? 누가 유형관계가 더 가까워? 이런 걸 이제 찾는 문제가 뒤에 실제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뭐 두루두루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정도만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 마지막 봐볼까? 여기는 이제 그냥 넘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요거야. 사명 6개. 사명만 알면 되거든. 요 그림만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건 별표 중요해요.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세자 빼버려. 그냥 요즘은 그냥 지금은 고균역이고 고균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그럼 지금 다시 한번 그릴게. 자, 봐라. 다시 한번 그릴게. 자, 여기가 뭐가 있어요? 세균역이 있어요. 자, 그 옆에 뭐가 있어? 고균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삼역이라고 해요. 아까 종속, 과목, 강문계 가장 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크게 세 덩어리를 얘기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덩어리가 뭐냐면 마지막 세 덩어리가 진핵, 생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분류 기준이 중요해요. 자, 정확하게 이 위치 되게 중요하다. 항상 고균역이 가운데 껴있다는 거. 알겠지? 자, 고균은 뭐냐? 우선 진핵 생물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게 붉은색으로 해볼까? 왜 이름이 진핵이야? 이거 배웠잖아. 자, 진핵은 왜 핵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핵하고 핵막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눕니다. 시험에 나올 거야. 핵막이 있는 것과 핵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진핵과 없는 세균역하고 고균역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나눌게. 자, 여기 이렇게 나눕니다. 세균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세균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얘가 우리 방어장육 때 배웠거든? 기억날지 모르겠어.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 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얘네들은 다 어때요? 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자, 세 번째, 이거 하얀 선으로 하나 더해서 세균력만 얘들아 없어. 뭐가 없냐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균력은 일부만 되어 있고 진핵생물은 전부 다 뉴클레오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고균은 세균하고 가까울까? 진핵생물하고 가까울까? 어떨 것 같아? 저 고균은 진핵생물하고 가까울까? 아니면 세균하고 가까울까? 누가 가까운 것 같아? 아니야. 진핵생물하고 더 가까워. 알겠지? 왜? 방금 선생님 특징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뭐가 없어? 펩티도글리칸도 없고 같이 동시에 없고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개통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 봐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여? 여기가 누구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얘가 세균역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핵이라고 쓰면 안 돼. 왜? 바로 옆이니까 여기다가 고균역이라고 쓰고 얘가 진핵 생물역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기준이야? 이걸 분류 기준이라고 해요. 어떤 특징을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세 개를 나눈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학교 너희들 뭐 프린트나 책에 보면 여기 얘가 나와 있어. 세균에 뭐가 있냐고? 우리가 알고 뭐 대장균 뭐 그런 것들 있지. 폐렴균. 뭐 대표적으로 대장균 하나만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균은 뭐냐면 얘들아 고균은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존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메테인 생성균이라고 하고 메탄이 생성되는 메테인이 생성되는 곳에 생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온천. 그러면 온천은 물이 어때? 그치. 그걸 뭐냐? 극호라는 뜻이 뭐야? 호는 뭐야? 불호.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해. 뭐를? 열을 너무 좋아해. 극호열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사해 같은 데 있잖아. 사해 뭐 소금이 엄청 많은데 거기를 또 좋아해. 그걸 뭐라 그래? 극호염균이라고 하죠. 원래 뭐 이렇게 삼투압이 너무 높으면 주위에 삼투압이 높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거든. 근데 거기서만 사는 애들을 다 고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메테인 생성균, 극호열균, 극호염균을 우리가 고균역에 속하는 생물들이라고 하고 그다음 진핵생물은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서에 따라 다른데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여기 나왔죠? 여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냐면 우리 동물은 식물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균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까운 이유는 뭐냐면 둘 다 무슨 생물이야? 이거 안 써도 되겠는데 동속영양이고 얘는 뭐야? 독립영양 생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얘는 둘 다 해요. 독립도 하고 종속도 해서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어. 더 막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아마 이 단어는 딱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얘도 기본 문제까지만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볼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심한 문제는 풀지 말고 얘도 기본 문제만 푸는 걸로. 알겠지? 그래서 기본 문제만 푸는 걸로. 자, 이 단어는 여기까지.